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그동안, 저 아침에 시황 방송은 매일 좀 해드렸고요. 그거 외에, 뭐, 처음에는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뭐, 좀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들, 그리고 또, 선물 쪽에 대한 영상들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한동안 안 올려드렸었어요. 한동안 영상을 물론 뭐 아침 시황 방송 영상은 만들었지만 뭐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종목에 대한 영상들도 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좀 더 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이 시장의 작은 부분만 보면서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시장에 휘둘리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시장을 보는 큰 눈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는 달러 세상 그 시작과 위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게 달러라는 게 지금 뭐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뭐 전 세계에서 달러가 없으면 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하지만 달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현재 우리나라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보다도 뭐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나 뭐 어른들은 당연히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그 IMF라는 외환위기를 겪었었죠. 그게 왜 온 겁니까? 우리나라가 뭐 하루아침에 뭐가 크게 잘못돼서 아니에요. 단지 달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IMF라는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자, 이 달러가 대체 뭐길래 이럴까요? 기축통화죠. 지금 전 세계에 기축통화했었는데 이 달러가 지금 좀 위기에 닥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뭐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달러 기축통화라는 거는 여러 국가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라는 그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대신에 이 다른 나라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방국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뭐 지금 트럼프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주 가관이죠. 뭐 무조건 이게 장사꾼도 악독 장사꾼이었었나 봐요, 트럼프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뭐 상당히 비판이 많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방위비 분담 뭐 엄청나게 크게 요구를 하고 또 뭐 그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뭐 그런 걸로 협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한테도 마찬가지 뭐 그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이 만약에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없다라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은 가능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원유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방목할 수 있는 그런 초지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들끼리 그렇게 살 때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지금처럼 전 세계에 그런 영향을 주긴 어렵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자, 근데 미국이 가장 갖고 있는 미국이 갖고 있는 힘 중에 물론 군사력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힘은 경제력입니다. 그 경제력의 원천은 뭘까요?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가 흔들리게 된다면 미국의 힘도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못할 거예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이 뭐 얼마 전이 아니라 좀 도전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뭐 갈등이 상당히 크게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 뭐 어떤 영모 사건에 뭐 휘말리게 되면 뭐 핏줄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뭐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 이게 권력이에요. 미국은 지금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핵심은 달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트럼프의 뭐 정신 나간 그런 정책들, 그런 걸로 인해서 달러가 좀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지금 이 달러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됐으며 어떻게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 과거에 어떻게 해서 됐고, 뭐 어떤 그 국제 질서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큰 틀을 잃는 그 강한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이 그런 것들을 아는 투자자들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왜 저러나, 중국이 왜 저러나, 아, 저놈들 때문에 우리 장 빠졌네, 이렇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강한,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뭐 종목 하나 더 아는 거, 뭐 그런 거보다, 기술적 분석 하나 더 아는 거보다 이런 게 훨씬 큰 공부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어떻게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저 킹스턴 체제 하에 있죠. 지금 킹스턴 체제 하에 있는데, 처음에는 이 국제 질서가, 화폐가요, 모니 체제였죠. 금에다가 어떤 뭐 이거는 1달러짜리 뭐, 그래서 금화를 쓰고 막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유럽 쪽에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상당히 좀 많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유럽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져 버려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저 냉전 체제가 생기죠. 공산 진영, 그 다음에 자본주의 진영,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물론 저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는 미국이고, 그 사회주의 진영의 대표는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소련이었죠. 자, 그래서 이 체제 하에서 저 이런 정말 혼란스러운 그 체제 하에서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게 이런 질서가 생깁니다. 이게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던 결정적인 일이에요. 자, 1944년입니다. 저 서방 44개 국가 대표들하고 미국이 브레튼 우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저 회담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이 달러를 이용해서 우리 국제 간의 모든 거래를 달러로 하자, 이런 거였어요. 저 근데 다른 데서 보면 열받지 않습니까? 아이고, 미국 저거 옛날에 우리 식민지였었는데 저거, 또는 뭐 쟤네들이 뭐 한 게 있다고, 그리고 쟤네들을 어떻게 믿어?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서방 국가에서는. 자, 그래서 뭐 달러가 뭔데 니들을 어떻게 믿고 이걸 기축통화로 한다는 얘기 안 돼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한 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걸 들고 나오냐면, 야, 니들 달러 못 믿는다고 했지. 그래, 뭐 못 믿을 수도 있지. 그런데 니들 우리 달러는 못 믿어도 니들 금은 믿잖아. 니들 금은 믿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전 세계에서 저 거래되는 그런 물량을, 그런 물건들을 달러로 거래를 하긴 하는데, 이 달러를 금에다가, 금 가치에다가 맞추자. 야, 니들 우리가 지금 뭐 저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해서 금 되게 많은 거 알지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이 있는 것만큼만 달러로 찍을게. 달러를 찍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믿을 수 있지. 라는 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연준에서 금을 비축한 금이 있죠. 연준에서 비축한 금이 있고,
자, 이 비축한 금을 바탕으로 저 달러의 양을 제한을 합니다. 얼마나 하느냐? 야, 우리 금 1온스에 35달러만 찍어낼게. 자, 우리가 10온스, 금이 10온스 있으면 350달러만 찍어내면 되는 거고, 100온스가 있으면 3,500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 자, 요거만큼만 찍어낼 테니까, 자, 이러면 니들도 불만 없지?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서도 뭐 금은 믿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뭐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해서 이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게 공식적으로 발족이 됩니다. 이때는 그냥 고정 환율이었어요. 자, 우리 1온스라는 거는 1온스라는 거는 뭐 한 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그램 단위나 이런 걸 잘 안 쓰고 한 돈, 두 돈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온스는 뭐 한 저 7점 계산을 해보면요. 7.7돈이 약간 넘어요. 7.7돈이 약간 넘는데 자, 지금 뭐 이 7.7돈에 35달러만 찍어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요거 있는 만큼만 이렇게 찍었으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세계 경찰 국가 뭐 이런 거를 좀 하면서 그 저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를 하면서 저 전쟁을 참여를 하게 되죠. 뭐 한국전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월남전, 베트남 전쟁 여기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미국이라고 돈이 펑펑 솟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달러는 금은 있는 수량이 뭐 이거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을 한 바는 없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지금도 뭐 확인이 안 되죠. 미국 연준에 뭐 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건 확인은 안 되는데 물론 뭐 지금은 킹스턴 체제라서 이 금태환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이때 1945년부터 공식적으로 이런 합의하에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그런 체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그 달러를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월남전에서 베트남전에서 전비를 엄청나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연준이 갖고 있는 것만큼만 달러를 발행할게 이거였었는데 자, 베트남전에서 전비를 엄청나게 쓰다 보니까 더 찍어내버린 거예요. 자, 원래는 1온스에 35달러만 찍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축통화로 전 세계로 이렇게 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만들었는데 더 찍어냈으니까 이거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자, 근데 서방 국가들도 바보는 아니죠. 자, 1온스에 35달러만 찍어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전비 쓰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달러를. 그래서 제일 처음에 프랑스가 그렇게 합니다. 갖고 가서 저 미국한테 그 전에 약속은 그거였어요. 야, 니들 있잖아. 저 35달러 갖고 오면 언제든지 갖고 와. 그럼 우리가 금 1온스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프랑스 쪽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보다 보니까 저놈들 저만큼 금이 없는데 계속 찍어내네. 자,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한테 야, 이거 우리 저 금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거는 전에 그 사우시시 버블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사우시 버블에서도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더 옛날 얘기죠. 자,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체제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프랑스가 갖고 가서 금을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놈들 금 없어 이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금 달라 그러면 못 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미국에다가 금으로 교환을 요구를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요? 벌써 더 찍어내버렸는데, 전비를 쓰느라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속을 어겨버렸는데. 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야, 이제 닉슨 대통령 때죠. 1971년도 닉슨 대통령 때, 야, 이제 우리 있잖아. 금 갖고 와도, 달러 갖고 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 닉슨 대통령이, 야, 우리 이제 금태환제 안 해.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때.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달러를 지들 마음대로 더 찍어 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책임도 안 지겠다라는 얘기니. 정말 혼란스러웠겠죠. 자, 이런 걸로 인해서 1971년도에 닉슨이 금태환제를 폐지를 하면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지금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뭐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달러를 무조건 많이 찍어낸다고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71년도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금이 있는 만큼만 달러를 찍어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버렸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런 거예요. 지금하고도 비슷한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 그 바뀐 게 뭐냐면요. 그 전장에 나오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요까지는 지금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요까지는 지금 설명이 됐어요. 요까지는 설명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이 채권을 발행한 것만큼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재무부에서 찍어낸 채권만큼 달러를 찍어내는 건데, 자, 요건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금이 있는 만큼만 찍어냈어야 되는데 채권은 발행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미국 뭐 국채들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그냥 미국에서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거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물론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이때 달러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겠네요. 뭐 영상을 뭐 길게 뭐 1시간 막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근데 영상을 길게 찍어서 올려드려 보니까 앞부분 잠깐 보고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을 좀 20분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까지 하기는 시간이 좀 모자라요. 자, 그래서 그 살아난 얘기는 결국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으니까요. 이거를 원유를 이용을 해서 살아납니다. 켈리 키신저라는 인물이 이 원유 거래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달러를 또다시 이렇게 제 위치에 갖다 놓는데요. 그거는 다음번에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때 엄청난 사기를 쳐서 그게 국제 금융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졌는데, 자,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겠죠. 그 결과 지금 금 1온스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교환 비율. 예전에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교환 비율은 1달러에 1온스에 35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금이 2, 3달러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1온스에. 자,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그때보다 달러를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고 있고 찍어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이게 뭐냐면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내고 그 엄청난 유동성들 이런 것들이 또 세계 경제를 활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분.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저 달러가 다시 자기 위치를 찾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도 있었지만요. 그 말씀드렸듯이 다음 영상에서 찍어 올려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브레튼 우드 체제가 닉슨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킹스턴 체제로 바뀐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옛날도 아니죠. 뭐 올해 초에도 TV 출연은 했으니까. 그리고 뭐 며칠 지난주에도 저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저 게스트로 한번 출연을 하고 왔죠. 근데 저 토마토 TV 배워야 산다를 할 때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아, 저놈이 이재필이가 한 얘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국제질서는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우리 그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는 저 영국이었죠. 대영 제국이었어요.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거기에 잘 적응하다 보니까 영국은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거의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노릇을 하던 그런 시대였죠. 지금은요. 달러가 기축통화 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죠. 그런데 이게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될 때. 뭐 그때 누가 달러 쓰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그래서 이 저 통화 시스템 이런 것들은 변화가 돼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변하면서 모든 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저런 것들도 있었죠. 저 뭐 헨리 키신저가 1등 공신인데요. 뭐 이게 저 미국의 그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원유 거래 뭐 요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힘을 내게 되는데요. 지금 위기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중국으로 따지면 도강양해죠. 다른 나라들 이 싸움에 미국은 관여하지 마라. 이런 유언을 좀 남겼었어요. 조지 워싱턴도. 자,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고립주의를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영상을 찍으려 그러면 연준에 대한 것도 찍어 올려드려야 되고 또 뭐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도 좀 찍어 올려드려야 되고 뭐 일루미나티라는 뭐 그런 쪽에 대해서도 찍어 올려드려야 되고 영상 올려드릴 건 굉장히 많아요. 시장을 크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냥 현재 체제가 어떻게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이 달러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달러를 많이 찍어낸 뭐 그런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이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됐을 때 그때 사례를 보게 되면 이 달러를 단순하게 많이 찍어낸다라는 거 이걸로 달러가 붕괴된다라는 뭐 그런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단 달러가 많이 이 위기가 겪게 되는 거는 사용하는 국가들,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줄어든다라면, 국제 간의 거래에서 달러로 거래 비중이 줄어든다라면, 위안화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저 뭐, 엔화, 유로화, 이런 것들이 달러를 대체하는 그런 거래 수단으로 점점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묵시적인 약속들이 있었죠. 미국은 우방들을 지켜주는 대신에 이 우방들은 국제 간의 거래에서 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달러만 사용한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랄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하는 짓거리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주한미군이 뭐 있는 게
아무래도 안정감은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한국 니들 돈 안 내지, 돈 뭐 더 못 내겠다 이거지. 그래 그러면 미군 철수할게 싹 빠져나가 버리면요, 우리나라도 미국에 좀 많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하나뿐이다라면 달러에 영향을 못 줄 거예요. 하지만 이 유럽 쪽 서방 국가에도 미국은 똑같이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뭐 굉장히 서운한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아주 달콤한 그런 저 미끼를 던진다라면요, 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위안화를 국제 간의 거래에서 많이 쓰게 되면요, 그게 달러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이 미국이 기축통화 위치를 지키지 못한다라면 미국도 온전치 못할 겁니다. 자, 대선에서 제발 트럼프가 좀 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떨어질 것 같고요. 아니, 미국 국민들이 아무리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완전히 또라이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또 찍어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은 국제 간에 달러 거래가 되게 된 그런 계기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잖아요. 사기를 쳤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이 돼서 다시 달러가 그냥 자기 위치를 찾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번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게 되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좀 기축통화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 7월 말이네요. 7월 26일 일요일인데 남은 일요일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